아내와 지금 상간남이 이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쟁점, 이제 재산 분할. 지금 7년 정도 혼인 기간이면은 전업주부가 5대5 반반 주장하기에는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현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그 영상에 메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보내달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는 정말 사연이 올까 했었는데 긴가민가 의심을 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 메일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사연을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상담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단 그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드리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원하시면 방문 상담도 진행을 하고요. 의뢰인분께 그 사연 내용을 좀 각색해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이건 뭐 머리를 뭔지 꺾거나 이런 건 모르겠다. 아우 자꾸 진짜 볼펜이 자꾸 분해돼 미치겠네. 진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2세, 만 4세 아이를 둔 결혼 7년차 남편입니다. 2024년 11월경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면서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기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2025년 1월경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직접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5년 4월까지는 아이들을 제가 양육하며 다시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혼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기존에 있던 채무를 전부 부담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였고 5월 1일에 아이들을 아내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내의 카카오톡, SNS, 인스타그램 등을 확인하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실제로 다른 남성과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월세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집에 남성이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뢰인분이 궁금해하셨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죠? 우선은 이제 상간소송과 관련된 걸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아내와 지금 상간남이 이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시기 때문에 증거만 확보한다면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실 텐데 이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위자료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리고 위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셨는데요. 그리고 협의 이혼을 먼저 시도해 볼 계획인데 만약에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에 협의 이혼 후에도 상간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일단 질문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현재 아이들을 아내가 키우고 있고 상담자분은 이제 주말에 1, 2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직접 양육이 쉽진 않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 양육권을 다시 내가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한지 이거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쟁점, 이제 재산 분할, 양육비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 상담자분 명의로는 전세보증금 예금을 합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으시고 아내 명의로는 약 3천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혼인 중에는 주로 의뢰인의 월급 월 450만 원 정도로 생활하셨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간간히 아르바이트 수준의 부업을 한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나.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재산을 나눠줄 여유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재산 분할을 안 해주고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면제하는 방식 이렇게 합의도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위자료 금액과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요즘에는 상간남만 상대로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1,000에서 뭐 넓게는 3천만 원 이 정도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많게는 뭐 5천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제 혼인 파트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제 상간 행위가 언제 얼마나 지속됐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혼인 기간이라던가 상대방 이제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원고의 이제 정신적 충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뢰인분에게는 만약에 너무 힘드시면 좀 가서 진료를 받으시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궁금해하셨던 그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결정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라고 하겠고요.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위자료 X를 조정하는 참고 요소 정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그 아무래도 그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이런 것들이 위자료 산정에는 가장 많이 이제 참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상담자께서는 상간남이 아내가 생활하는 그 집에 드나드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는데요. 뭐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증거가 있으신지가 좀 불명확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조언을 이제 드린다면 그 증거 보전 신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내랑 그러니까 뭐 아내든 뭐 남편이든 배우자가 어쨌든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뭐 모텔이든 아니면 어떤 뭐 오피스텔이든 뭐 어떤 주거지에 드나드는 그런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확실하게 그 집에 같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CCTV를 확보하는 게 가장 이제 좋거든요. 근데 CCTV를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서 열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사적인 사유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는 보통 응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법원 통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하셨던 게 합의 이혼을 한 이후에 이제 상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 사연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세요.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가능한데 다만 이제 시효라는 게 있어서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불법행위, 그러니까 상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 중에 상간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육권 문제인데요.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장황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전후에 뭐 아이를 뭐 아내한테 맡겼다가 내가 다시 데려왔다가 다시 뭐 맡겼다가 이런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양육권을 판단할 때 항상 그 사건 본인들, 아이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엄마, 아빠 누가 아이를 돌보았을 때, 맞아요. 누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 아이에게 바람직한가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사례에서 이제 우리 의뢰인께 유리한 사정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좀 방치한 전력이 있다고 네. 하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음에도 그 상간남과 동거나 어떤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이제 정황도 아이들이 있죠. 목격할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사례에서는 좀 아기들이 어리긴 했지만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 양육자의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점들일 텐데 또 불리한 점도 있죠. 왜냐면은 그쵸. 현재 어쨌든 그 아이 직장 엄마가 다니니까. 맞아요. 배우자가 지금 아이를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현재 양육을 상대방이 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분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상대방은 지금 그렇죠. 가정주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도 부분도? 혼인 기간 동안에도 주로 그 아내분이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셨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도 앞으로 우리가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주 양육자인 아이 아빠가 아이를 이제 직접적으로 양육하기가 좀 어려운 점 그런 부분들이 좀 불리한 요소이고 결정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또 그 엄마가 아이를 네. 키우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혼 소송이 이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사실 모르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임시적으로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면 이걸 갑자기 아이 아빠로 양육권을 바꾸게 된다면 결국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이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을 바꿀 만큼 아빠가 양육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 정도를 저희가 이제 입증을 해야만 사실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법원에서도 아이들의 환경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그쵸. 민감하게 판단을 하셔서 네네. 네, 최대한 지금 네. 이 소송 당시에 소송 초기 당시에 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여기서는 아기들이 좀 어리니까 나은데 만약에 이제 학령기의 자녀들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공부해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양육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학을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재산분할 얘기인데요. 일단은 전업주부셨는데 아내가 혼인기간은 7년 정도 되셨고 네, 그런 상황이면은 뭐 지금 7년 정도 혼인기간이면은 전업주부가 5대5 반반 주장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하죠?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네. 그거보다는 적게 우리가 줘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주요 재산분할 대상이 아까 이제 보증금이 아마 대부분인 것 1억 같은데 2천. 그 보증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걸 사실은 봐야 돼요. 주요 재산분할 대상의 형성 경위를 재판부가 보기 때문에 그 전세 보증금이 뭐 이 신혼 초부터 유지되어 온 금액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분의 소득으로 주로 마련이 된 건지, 뭐 처가에 도움이 있었는지, 시댁에 도움이 있었는지 이런 조금 구체적인 사안들이 더 있어야 기여도 판단은 가능하겠으나 일단 뭐 5대 5까지는 아닐 될 것 것이다. 같고. 뭐 그런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세보증과 예금이 전적으로 이 상담자분이 마련한 거다라고 하면 저는 실제 재판을 간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 우리 의뢰인이 한 70%까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뭐 주장은 항상 많이 하고 인정은 또 조율이 될 거기 때문에 70%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판단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5대 5까지는 아닐 될 것 것이다. 같고. 네, 그리고 이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셨던 게 어쨌든 재산 분할을 뭐 몇 %이던 간에 본인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당장 주실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받을 양육비를 포기하고 이제 재산 분할을 좀 면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상계하는 걸로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육권을 가져왔을 때를 이제 전제로 한 거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 재산 분할과 양육비 상계 자체가 가능한지를 볼 때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러한 상계를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는 그 양육친,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부모의 권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의 권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매월 정기금으로 뭐 매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될 때 아이들에게 더 바람직하게 쓰여질 거라고 재판부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금으로 뭐 1억이든 얼마든 다 받은 걸로 치고 재산분할 상계하겠다라는 그런 합의를 이제 가정법원에서 크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 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인데 항상 이제 예외는 또 있잖아요. 네, 뭐 아이들이 뭐 좀 많이 자라가지고 뭐 지급해야 되는 양육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던가 아니면 정말 뭐 재판부에 따라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했으면 그것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액수가 또 지급해야 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도 이제 변호사님 의견이랑 똑같이 아마 양육비를 이게 상계하는 거에 재판부가 그렇게 동의를 할 것 같진 않고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나중에 이제 양육비 청구를 결국은 하지 않을까 상대방을 상대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양육비의 어떤 청구 그리고 양육비를 뭐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이런 청구를 사정 변경에 따라 항상 할 수가 있거든요. 양육비는. 그래서 이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나중에 추후라도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면 뭐 재산분할을 포기하면서 이게 상계했던 금액 부분은 아마 양육비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결정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상간소송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간소송 하셔야죠. 이 정도 증거가 확보되셨으면 상간소송을 하시는 게 맞고요.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위자료는 1,000에서 3,000 중에서 이제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소송에 앞서서 증거 보전 신청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육권은요? 양육권은 현실적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 현재 와이프께서 잘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의뢰인의 의지에 딸렸겠지만 양육권을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양육권을 포기하시면서 오히려 면접교섭을 좀 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그런 방향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은 좀 더 자세한 걸 봐야 되겠지만 30% 정도 만약에 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대충 계산해보면 순자산이 1억 2천에 3천 하면 1억 5천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30% 하면은 4,500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배우자분께서 이미 3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한 1,500 정도 될 수 있다.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아내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맞아요. 그게 한 1,500 정도 이상 나온다 치면 오히려 상계해서 우리가 좀 더 받고 끝낼 수도 있다. 네. 요즘에는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유사한 사례지만 내 사례는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